오늘 강의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저희 학교에서 지난 3월, 2월 말부터 시작한 PUTS AI에 대해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에 기독교 교육과 2학년 학생들이랑 메타버스와 에듀테크에 대해서 특강 기회를 주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기에서 나눴던 내용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메타버스가 다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쓰면 옛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메타버스는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녹아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옛날이 아니죠.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미디어 부서를 제가 담당해 왔었는데, 거의 한 14년 가까이 담당을 해왔는데, 그 미디어 부서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컨대 이제 거기서 영상도 만들고 뭐 전산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미디어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데, 그 미디어 부서의 이름이, 제가 있던 교회가 소망교회잖아요. 이름이 아이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브링클릭인가 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아이가 뭘까요? 뭐의 약자입니까? 옛날에 만드는 부서입니다. 인터넷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처음 나올 때에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교인들을 교적 관리를 하고 시스템을 만들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이름을 그러면 인터넷의 아이를 따서 아이소망으로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때 그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TV 채널 중에 ITV라는 것도 인천과 인터넷을 합쳐서 있었고요. 또 각 부서마다 이혁신처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 강의실도 이 강의실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의 이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한때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I도 쓰지 않고 E도 쓰지 않죠. 왜 그런가? 인터넷이 더 이상 특별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녹아들었기 때문이죠. 메타버스라는 이 용어도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녹아들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한 기술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고, 메타버스라 얘기하면 옛날 단어 같지만 로블록스라는 게임이나 요즘 아이들이 엄청나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웹들을 보면 다 메타버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가 엄청난 이 기회를 만났는데, 그 기회가 뭐냐 하면 AI입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요즘 게임을 하면 다 맵들을, 오픈월드 맵들을 돌아다니면서 게임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사람도 있고, 또 NPC라고 해서 실제가 아닌 가상의 인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NPC가 옛날에는 멍청했어요.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자꾸만 내가 나가려는 길을 막고 또 엉뚱한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AI를 만나면서 NPC가 어떻게 됐을까요? 똑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랑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시작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게임 안에서의 행동 등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AI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실제감 넘치는 메타버스, 가상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몇 가지 사례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구글에서 계속해서 투자해서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 지니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사용자가 들어가서 가상 공간을 만들고 그 안을 돌아다니는 그런 인터랙티브를 만드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면 종이 비행기가 되어서 돌아다닐 수도 있고, 여러분만의 고유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공간을 생성해서 내가 그 안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화살 키를 눌러서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점프를 뛸 수도 있고, 그 공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어떤 개체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고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미 이건 상용화된 플랫폼이에요. 구글 프로젝트 지니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월드랩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면 똑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사진을 찍고 아니면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을 내가 메타버스처럼 돌아다닐 수 있는 탐험인데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트를요. 마블이라는 사이트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공간을 클릭해 보면 됩니다. 뭘 클릭해 볼까요? 아무거나 할까요? 도시요. 요거 오른쪽 거. 요거 네, 요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보면 공간이 형성이 되고 화살표와 마우스를 통해서 내가 공간을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사진 한 장으로 만들어내고 이 공간을 바꿔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내 공간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어제 제 연구실을 한번 사진을 찍어서 이게 제 연구실입니다. 사진을 찍고 이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공간을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고 뒤를 돌아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창이 넓진 않습니다. 뒷공간은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책장이 이렇게 많이 있지도 않습니다. 네. 그 뒤로 나오면 이렇게 넓지도 않습니다. 네. 더 밖으로 나올 수도 있죠. 이 공간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컴퓨터의 용량과 또 소스들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사진 한 장으로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이 발전 가능성은 더욱더 무궁무진해져 가고 있다. 이 정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체험을 해보셔도 됩니다. 저쪽에 뒤에 가셔서 시간 되실 때마다 중간중간 가셔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캐스트를 뒤에 준비를 해놨고요. 오늘 저희가 체험해 보실 수 있는 미니 세션은 호라이즌 센트럴이라는 메타에서 직접 제작한 공간입니다. 지금 공간 들어가면 아까 보니까 한 200명 정도 공간마다 흩어져 있는데 메인 광장에는 뭐 10명 정도 보일 겁니다. 그럼 가서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시면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이 있고요. 거기서 쭉 앞으로 나아가면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다 한 명 한 명이 가짜 NPC가 아니고 진짜 접속한 사람들이고요. 가까이 가서 말을 건넬 수도 있고 저런 블럭들을 잡아서 올려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하고 이게 바로 착용하시면 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페이스 커버를 준비를 했습니다.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시고 HMD를 쓰시면 되고요. 기본 조작법은 왼쪽에 있는 조이스틱은 앞뒤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조이스틱은 시점 회전 이렇게 돌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지 버튼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중지 버튼은 가까이 다가가서 블럭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 또 클릭하면 놓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체험해 보실 수가 있고요. 둘러볼 수도 있고 말을 걸어볼 수도 있고 또 공간을 탐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메타 퀘스트를 사서 썼었는데 재밌었거든요. 재밌게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쓰지 않아서 당근을 했는데 오래간만에 다시 써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지럽습니다. 젊었을 때는 안 어지러웠었는데 몇 년 지나니까 너무 어지러워서 한 1년, 이렇게 1분, 2분 지나도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쓰시다가 혹시 어지러우시면 바로 벗어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식사를 하신 것 같아서요. 본격적인 내용들 조금 진행해 보겠습니다. PUTS AI가 뭔지 또 지금 쓰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또 이것들을 사용할 때에 어떠한 팁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PUTS AI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는 스튜디오라고 해서 여러분만의 챗봇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의 목적에 필요한 챗봇을 만들고 또 중요한 기능은 그것을 나만 쓰는 게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데에 이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챗봇을 한번 제작해보는 실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패들렛에 저희가 그 실습 자료들을 올려놨는데요. 책상에 붙어있는 QR코드를 찍으셔도 패들렛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자료들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운받으시면서 이 PUTS AI를 서비스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학생과 교직원 모두를 위한 통합 AI 플랫폼을 가동하며 미래 목표 준비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얻는 수능을 넘어 사역의 지혜를 공유하는 지능형 생태계를 구축하는데요. 이현지 기자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구축한 AI 플랫폼 PUTS AI. 핵심은 스튜디오 기능입니다. 학생들이 사역 현장에서 필요한 AI를 직접 만듭니다. 신대원생이 여름성경학교 기획을 위한 챗봇을 직접 설계하면 스토어로 전교생과 공유됩니다.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공동체 전체의 사역 콘텐츠로 확장되는 디지털 사역 생태계가 열린 겁니다. 단순히 사용자로서 AI를 접하는 게 아니라 생산자로서 제가 AI를 직접 설계해보고 나의 대화 파트너를 규정하고 또 그런 것들을 프롬프트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PUTS AI는 챗GPT와 제미나이 등 각기 다른 AI 모델의 장점만 골라 학업과 사역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환경입니다. AI 플랫폼에 접속하면 어떤 AI 모델을 쓰든 별도로 데이터를 학습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각 모델의 기능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이용 비용은 전액 학교가 부담해 학교 구성원은 무료로 모든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 통계 데이터와 연동은 사역의 전문성을 한층 높입니다. 지역 인구 통계와 변화 추이를 목표적 관점에서 분석해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 개척과 전도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신학대학 전용 AI는 좀 아니지만 그런 데이터들이 아는 분이 나왔어요? 네, AI 우리만의 데이터들이 쌓이는 것 때문에 그런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 전문 채널이 하나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장이나 또 연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이 서로 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는 채널이 되면 좋겠다. 이런 신학교 교정에 들어온 AI, 미래 목회자들의 사역 준비 방식을 개인에서 공유로, 경험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은지입니다. PUTS AI를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린다면 all-in-one 플랫폼입니다. all-in-one 플랫폼. 그래서 여러 가지 AI를 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챗GPT 쓰시는 분도 있고, 제미나이 쓰시는 분도 있고, 뭐 클러드 쓰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들을 다 한데 모아놓은 플랫폼이 PUTS AI입니다.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한 것은 아니고 팩트챗이라는 회사에서 상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저희 학교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한 것이고 첫 번째 기능을 보시면 여러 가지 LLM 모델들 제미나이나 챗GPT나 클로드나 퍼플렉시티들을 선택하고 내가 거기서 채팅을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최첨단의 LLM 모델들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컨대 클로드의 오프스 4.6이 가장 지금 강력한 모델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걸 쓰기 위해서는 유료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유료 결제를 하지 못하면은 그 최상의 모델을 써볼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팩트챗에 들어와서 이 PUTS AI에 들어와서 사용해 보면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비교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최첨단 LLM의 추론 능력과 지식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RAG 기능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RAG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처음 오신 분 계시고. RAG는 레그라고 하는데 최근에 굉장히 AI 이 플랫폼에서 각광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RAG가 뭐냐면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합니다.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해서 검색 증강 생성. 이게 뭔고 하니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한테 물어보면 좋은데 문제가 뭐예요? 가끔 얘가 헛소리를 할 때가 많잖아요. 그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헛소리나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나는 이유는 얘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가끔 가짜 참고 문헌도 만들어내고 있지도 않은 신문 기사도 생성해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검색 증강 생성의 핵심은 뭐냐? 이러한 할루시네이션을 현저히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방식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이 PUTS AI가 작동하는 원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탑재한 소스, 여러분들이 참고하라고 올려준 소스 안에서만 답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챗봇이나 여러분의 답변을 설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답변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PUTS AI에 여러 가지 문서를 등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배울 프로젝트 기능이나 아니면 이 챗봇 기능을 만들 때에 문서를 등록할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PUTS AI에서는 모든 모델에 한글 파일이 업로드가 됩니다. 놀라시는 분도 있고 그게 뭐 하시는 분도 계신데 많이 써보신 분들은 한글 파일이 잘 인식 못한다는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제미나이는 그게 이제 한글 파일 인식이 됐고 클로드도 인식을 스킬을 배워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모델들은 한글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래의 한글 파일을 PUTS AI가 지원하는 이유는 업로드된 것이 서버에서 분석을 한 다음에 LML 모델을 넘기기 때문에 이러한 한글 파일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 또 당연히 PDF나 텍스트 파일들, 여러 가지 이미지나 또 영상 파일들을 올려서 등록할 수가 있고, 또 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고 검색 결과 기반 답변을 생성해서 근거 있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은 조직 내에서 타인이 만들어 공개한 챗봇을 이용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내가 제작한 챗봇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 그러니까 이 교직원 분들께서 각자의 작업과 또 일들 가운데 문제라고 생각되는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인 일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하기 귀찮은 일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한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 AI의 챗봇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라고 만들어 보고 그게 잘 워킹이 된다라고 하면 그 챗봇을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물론 나만 써도 좋겠죠, 여러분. 근데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스토어에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민을 하고 있던 사람이 나의 챗봇을 보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이 챗봇을 참고해서 더 좋은 챗봇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는 것. 이게 이 PUTS AI 핵심 기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PUTS AI 도입 배경은 간단합니다. 총장님의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네. 제가 학교 오기 전에 이미 개발이 다 완료가 됐고요. 총장님과 또 홍기만 실장님과 전산실 너무 많은 애를 써주셨고 저는 이렇게 설명만 드리고 있는데 교육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또 행정 영역에서도 AI가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AI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개인적인 도구가 아니라 이제 인프라로 인식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AI 토큰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AI 토큰. 우리도 이제 크레딧으로 이 AI를 쓰고 있는데 요즘에 실리콘밸리에서는 모든 직원들의 AI 토큰 양이 실시간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AI를 활용하고 있는가를 왜냐면 또 돈을 내야 되니까 결제를 해야 되니까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이게 뭘 나타내냐면 그 사람의 이 역량과 또 능력치를 나타낸대요. 그러면 그 많은 토큰을 쓰면서 그 사람이 많은 AI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생산물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수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인프라처럼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문을 검색하거나 발제의 디자인을 하거나 기획안을 만들 때에 AI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학교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AI 챗봇을 만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최신 AI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개 영상을 잠깐 볼게요.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어서 그 모드에 맞게 AI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출력할 수가 있고요. 논문 분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챗봇을 직접 만드는 거 이따 실습해 볼 겁니다. 여러 언어 모델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 필요한 문서들을 업로드 시켜서 이 안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교 챗봇입니다. 챗봇을 공유하는 기능이 스토어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구성원에게 공개할 것인가를 설정하면 관리자가 승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승인이 되면 다른 사람이 만든 챗봇들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중에 PUTS AI 혹시 아직도 접속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손 들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그런 분들도 한번 이제 회원 가입해보시고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접속하는 방법은 학교 홈페이지에 가셔서 링크가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PUTS AI가 배너에서 요 아래에 있고요. 잠깐만요. 없어졌군요. 네, 없어졌군요. 밑에도 없군요. 네. 그냥 로그인 URL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URL은요. puts.factcheck ct puts.factcheck FACT chat 잠깐만요. 팩트챗. 팩트챗. 네. 팩트챗입니다. FACTCHAT .bot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bot입니다. 가입하시던 이메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네, 되군요. 팩트챗. 다 로그인 하셨나요? 네. 로그인 못 하신 분들 로그인 하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팩트챗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대화입니다. 채팅 기능. 그래서 여러 가지 LLM 및 커스텀 챗봇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채팅 모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왼쪽에 여러 가지 기능과 메뉴들이 있고요. 그 아래는 채팅 내역들이 있고 가운데 보면은 무엇을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고 프롬프트 창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여러 가지 알림이나 또 언어 선택 또 고객센터로 연결될 수 있는데 내 이름을 눌러보면 크레딧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사용량 오늘 1일이어서 리프레시가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 1만 크레딧씩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1만 크레딧. 그리고 여기서 마이 페이지를 눌러보면 크레딧 사용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과 뭐 웹사이트 검색에 얼마큼의 크레딧을 썼는가를 볼 수가 있고, 만약에 다 썼을 때에는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크레딧 구매할 수 있고, 메모리는 조금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대화 내용들을 얘가 기억을 합니다.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나 아니면 여러분께서 이거 기억해줘, 내 이름을 기억해줘 라던가 여러분 뭐 학업에 필요한 이 내용들은 너가 기억해 라고 하면 여기에 메모리가 쌓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울 수도 있고, 그 메모리 기능이 싫다, 얘가 나를 안 기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이 메모리 토글을 종료하시면 메모리가 비활성화 됩니다. 그래서 학습한 내용을 대상으로 또 저장된 정보를 기반으로 메모리가 기능한다는 것을 여기 마이 페이지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채팅을 눌러보시면 새 채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왼쪽 위에 보면 지금 클로드 4.0 오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많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크게는 오픈 AI, 클로드, 제미나이 이 3대장에서 지원되고 있는 거의 모든 모델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밖에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X에서 나온 그록, 또 마인드 로직, 또 업스테이지 여러 가지 모델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오른쪽에 창이 뜨죠? 지금 오프스 4.6 이렇게 하면 창이 뜨는데, 예컨대 GPT 5.3 챗이라고 마우스를 올려보면 오른쪽에 크레딧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용이 10K 토큰당 2크레딧. 그럼 이게 어느 정도 감이 안 잡히잖아요. 다른 거를 눌러보면 됩니다. 클로드 4.6 소넷 같은 경우에는 30크레딧입니다. 그러니까 얘보다 훨씬 비싸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아래 거 소넷을 눌러보면 30크레딧이고 오프스를 올려보면 50크레딧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몇 번 질문을 안 했는데 토큰이 막 단다 라고 하면 어때요? 비싼 모델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비싼 모델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실 때에 어떤 질문을 어떤 모델에게 던져야 될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런 거를 오프스를 돌려서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네. 너무 쉬운 질문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5.3 챗 이런 가벼운 모델들을 돌리시고, 또 필요에 따라 비싼 모델을 돌리시면 되고, 하나 말씀드리면 요 아래에 보시면 업스테이지와 마인드 로직이 있습니다. 네. 이 두 개는 한국에서 만든 이 챗봇인데, 이 솔라라는 것도 한국어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 크레딧에서 싸기 때문에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인드 로직은 여기에서 만든 이 기업에서 만든 자체 LLM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무료입니다. 네. 그래서 마인드 로직에서 기본적인 대화를 무료로 나누실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모델을 쓰셔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번역 모드가 있고, 요약 모드가 있고, 코딩 모드가 있고, 이미지 분석, 시험 준비, 시험 출제, 논문 분석, 발표 설계, 학습 도우미 이런 모드들이 있는데, 이 모드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올려드린 패들렛에 보시면 이 실습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잠시만요. 거기에서 실습 자료를 조금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군요. 여기 보시면 조직신학개론 1주차 녹취록이 있거든요. 이 PDF 파일을 한번 다운을 받아 보십시오. 다운이 여기서 그렇죠. 네. 첨부 파일 다운로드하면 여러분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운로드 폴더에 있고, 예컨대 이 녹취록은 실제 조신학개론의 수업 녹취록은 아니고 제가 샘플로 가상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학생이 되어서 아니면 직원분들이 회의 시간에 참석을 해서 음성 파일로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클로드 노트북 LM에 이런 데에 가서 녹취록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얘가 다 문서 파일로 형태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파일을 지금 이 파일들 녹취록이죠? 교수님 쭉 하신 말씀들을 어디에 올리냐면 이 PUTS AI에 업로드를 해보는 겁니다. 업로드하는 방법은 앞에 파일 첨부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폴더에 가서 1주차 녹취록 샘플을 눌러보시면 얘가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래에서 내가 이 녹취록을 가지고 시험 준비를 할 거야 라고 클릭을 해서 모드를 활성화시키고요. 시험 준비를 도와줘 라고 간단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시험 준비를 도와줘 라고 하면 이미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위한 기본적인 프롬프트는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이실 뿐이지. 그 상태에서 실행을 시키면 5.3 챗 버전이 조리신학 개론의 구조를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개념 정의, 단답형 설명, 비고 서술형, 논술형 글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복사할 수도 있고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봤을 때 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모델을 여기서 똑똑한 모델을 바꿔보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바꿔서 다시 그 작업을 하면 이전에 내가 이 챗GPT 5.3 챗이 나왔던 답보다 훨씬 더 양질의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해보면요. 이번에는 발표 설계를 해볼까요? 이 버튼을 눌러서 녹취록 자료를 주고 죄송합니다. 학습 도우미를 해보겠습니다. 학습 도우미. 도록 도와줘 라고 학습 도우미를 하면 아까 시험 준비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나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떤 개념이 제일 헷갈리는가? 시험 대비용인가? 처음 배우는 개념인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직접 응답을 하면서 하나씩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학습 도우미는 이따 우리가 잠깐 다룰 노트북 LM에서 나올 텐데 학습 가이드라고 해서 소크라테스식 수업 방법입니다. 직접 답을 바로 도출해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그 답을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 질문을 던지면서 답변을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학습 가이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해보면 이번에 조금 비싼 모델로 오포스 4.6으로 가서 발표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교회라는 주제로 발표를 도와줘 라고 하면 어떠한 형태로 발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오포스 4.6은 조금 똑똑한 애여서 심층 사고를 하고 또 나한테 다시 묻습니다. 발표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대상 청중이 누구인지, 반드시 포함해야 될 핵심 내용이 뭔지 참고할 노트를 달라고 해요. 간단하게 시간은 15분, 대상은 목회자, 다 포함해.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셔도 됩니다. 자료가 있으면 업로드하시면 더 좋고 그렇게 하면 맞춤형 발표 계획을 15분에 맞춰서 짜줍니다.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PPT에 필요한 내용들을 또 발표에 필요한 시간 대상들을 만들어서 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발표 자료를 만들고 있네요. 프레젠테이션으로.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모드들을 한번 실습해 보십시오. 여러분 활성화시키셔서 어떠한 기능들이 잘 작동을 하는가 다양한 모델들도 써보면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습하실 시간을 드릴게요. 안 되시면 질문하십시오. 손 들고 질문하세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잘 됩니까? 잘 안 되세요? 잘 되시죠? 그래서 채팅 기능을 다양한 LML 활동에 사용하시면 LLM을 통해서 다양한 여러분들의 생산성 활동에 쓰시면 좋고요.
여러 채팅의 기능들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나눠가면서 다르게 쓰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능은요, 이미지 생성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생성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인데요. 이 챗봇의 이 PUTS AI에 보시면 위에 보면 가운데쯤에 AI 생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생성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역시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을 클릭해 보면 구글에서 만든 나노 바나나, 이건 토큰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기본 이미지 하나당 68토큰이죠. 네. 이제 화폐 단위가 좀 개념이 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 아래에 있는 나노 바나나 프로는 몇이냐? 140토큰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나노 바나나 기본은 39토큰. 챗GPT에서 만든 이미지 1.5는 38, 42, 8토큰. 이건 더 훨씬 싸죠. 그리고 지난달까지 소라가 있었어요. 그렇죠? 소라는 오픈 AI에서 만든 이미지인데 소라가 또 빠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라 사업을 오픈 AI가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코딩에 더 집중한다고. 아래 보시면 바이센텐스라는 건 중국에서 만든 이미지 사이트인데 얘들이 또 엄청 잘 만듭니다. 싸게. 그래서 보면 40토큰, 30토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노 바나나 2 제일 잘 만들거든요.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잘 만드시려면 나노 바나나 프로를 만드시면 되는데 만드시는 방법 여기 프롬프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뭘 입력해 볼까요, 여러분? 뭘 만들어 볼까요? 이 장면을 입력해 볼까요? 똑같이? 교수님, 교직원들이 을 먹으며 AI 관련 장면, 계단, 그리고 계단식 강의실. 이 정도만 입력하면 그대로 생성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아래에 보면 프롬프트 최적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기본적인 프롬프트를 얘가 읽고 AI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프롬프트로 다듬어줍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짠 하고 환한 조명의 현대적인 계단식 강의실에서 교직원들이 각자의 책상에 놓여있는 점심 도시락을 먹으며 AI 관련 강의 워크숍에 집중하고 있는 장면.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이렇게 쭉 하면서 내용들이 나옵니다.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보시면 프롬프트 최적화의 마우스를 롤오버 해보면 크레딧이 답니다.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0에서 2 크레딧이기 때문에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최적화를 잘 쓰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조 이미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이미지를 기본으로 만들어줘, 참조해서 만들어줘 하면 추가 이미지를 올려도 되고요. 이미지 개수도 한 장만 만들 수도 있고 4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신 4장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크레딧이 68에서 274로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해상도도 기본적인 픽셀에서 4K 해상도까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의 다 웹용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뭐 회의를 하실 때 자료 만들어 쓰신다는 거면 이미지는 한 장 정도 만들고 다시 수정하시면 되고 해상도도 1K 1024 픽셀이면 파워포인트나 뭐 여러분 출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로 세로 비율을 뭐 1대1이든가 아니면 16대 9라든가 바꿀 수가 있는데 1대1로 해볼게요. 라고 해서 이미지 생성을 누르면 이건 제가 어제 만들었던 건데 문제가 뭡니까? 뒤를 보고 있어요. 뒤를 보고 뭘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난 여기 있는데. 네. 그래서 황당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있고 생성하는 동안에 또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제목이 있고요. 프롬프트가 있고 사용한 이미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위에 보면 편집이 있습니다. 편집을 클릭해 보면
편집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라고 해서 뭘 하는 겁니까? 그 프롬프트를 수정해서 재생산하는 겁니다. 다시 만드는 거고 다시 만들 때도 역시 동일하게 크레디트입니다. 네. 자, 소양강에서 그렇죠? 만든 사진 이렇게 다 외국인들이시네요. 도시락이 우리께 더 좋죠? 네, 우리께 더 좋습니다. 도시락은 우리께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라고 하면 편집에 들어가서 한국인 교직원으로 바꿔줘라고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 있고 아니면 이 장면을 딱 찍어서 첨부 파일을 한 다음에 이것을 조금 예쁘게 다듬어줘라고 하면 이 장면을 다시 다듬을 수가 있겠죠. 나노 바나나가 굉장히 잘합니다. 질문입니까?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현 교수님. 네.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GPT 이용해서 이미지 생성할 때 항상 문제가 문구 같은 거를 넣으면 한글이 깨지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방금 이미지 생성 섹션에서 하게 되면 네. 그 문구 그 고질적인 그 한글 깨지는 그게 좀 네. 훨씬 나을 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PUTS AI는 직접 이미지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그 모델의 나노 바나나면 나노 바나나의 모델을 가지고 와서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제미나이의 나노 바나나를 쓰는 것과 PUTS AI에서 쓰는 것과는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희망적인 말씀을 기쁜 소식을 말씀드리면 나노 바나나에서 한글을 안 깨지도록 깔끔하게 코드를 수정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글이 굉장히 많이 깨졌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한글 파일도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한글도 이미지를 잘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추측으로는 구글에 있는 한국인 개발자가 강력하게 요청을 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글 이미지가 나름대로는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노트북 LM 할 때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잘 따라오시니까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비디오 생성입니다. 비디오 생성. 비디오 생성도 마찬가지로 여기 가시면 비디오 생성 섹션이 있고요.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모델을 선택하시는데 볼게요. 비오 3.21 페스트는 하나 만드는데 600 크레딧입니다. 네. 엄마야? 그 아래 3.1은 1600 크레딧입니다. 네. 그래서 영상 몇 개 만들면 우리 크레딧이 다 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구글의 비오3가 가장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소라가 있군요. 죄송합니다. 소라 있군요. 죄송합니다. 클링 3.0도 굉장히 잘 만드는데 840 크레딧 그리고 터보는 350 크레딧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소라가 오픈 AI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네요. 네. 소라 거 조금 싸서 400 크레딧, 1200 크레딧. 시댄스도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델을 정하시고 똑같습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참조 이미지를 넣고 영상 길이도 4초에서 8초까지 나눌 수가 있고 가로 세로 비율도 가로 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어제 만들어 놓은 영상인데 한번 보여드리면 네, 좀 심심하네요. 심심하네요. 이건 글씨가 깨져 있습니다. 네, 깨져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수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영상, 비디오를 많이 만들면 크레딧이 금방 단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시작해보면 스튜디오 기능이 있습니다. 스튜디오. 그래서 여러분만의 챗봇을 만드는 것인데 스튜디오라는 곳에 들어가면 챗봇 만들기가 있고 내가 만든 챗봇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챗봇 만들기를 클릭하면 이따 실습할 겁니다. 지금 보기만 하세요. 여러 가지 프롬프트 이미지, 내 이름, 프롬프트를 쭉 넣고 챗봇을 테스트해보고 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챗봇을 만들지 지금 머릿속으로 조금 상상을 해 놓으십시오. 그 한글 파일을 첨부해서 챗봇을 내가 학습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내가 탑재한 소스를 기반으로 생각하고 답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스토어 기능은 말 그대로 내가 올려놓은 챗봇들을 장신대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학생들 워크숍을 통해서 챗봇 좀 많이 만들어 보십시오 라고 해서 이벤트를 걸었어요.
그래서 그 주일 밤까지 가장 많은 대화를 이끌어낸 챗봇에게 1등 하신 분에게 제가 스타벅스 상품권을 드리겠다. 1등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트에 들어가 보면 챗봇이 나오는데 지금도 1등일 거예요. 전체 1등은 오늘 점심 뭐 먹지? 대화 수가 201개 대화입니다. 201개. 새로운 게 올라왔네요. 로마의 살아남기 올라왔네. 새로 올라왔네요. 그래서 보시면 전체 챗봇들을 쭉 볼 수가 있어요. 신학생 리포트 피드백 코치 제가 만들었고요. 여름 성경 기획 도우미 제가 만들었고 장로교 헌법 안내 도우미도 다른 분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지금 6개가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사역과 장문, 생산성, 연구 분석, 교육, 생활, 프로그래밍, 규정에 맞추어서 섹션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오늘 점심 뭐 먹지? 뭐 할까요? 날씨가 꾸리꾸리 뭐 먹으면 좋을까? 클릭해보면 내가 생각해서 결정한 기차에서 런치 요정의 랜덤 픽 아차산 닭 한 마리 있나요 지금? 있군요. 네. 추천 이유도 정해졌어요. 이 1등 하신 전도사님 신대원 2학년이신데 그래서 제가 쿠폰 드리면서 너무 잘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자기가 1등 할 줄 몰랐다고. 이게 이따 해야겠지만 관리자가 승인하면 수정이 안 돼요. 네. 잘 만드신 다음에 업로드 하셔야 되는데 자기는 이렇게 만들어서 더 음식점을 채워나가려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관리자 승인한 다음에 수정이 안 돼서 지금 굉장히 자기가 1등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시간 마치고 교직원분들께서 더 멋진 챗봇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되고. 자, 프로젝트 기능은 뭐냐면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 대화의 맥락을 이어나가기 위한 기능입니다. 채팅의 문제는 채팅을 하다가 비슷한 연관된 채팅을 또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컨대 회의면 회의, 수업이면 수업. 그런 채팅들을 프로젝트에 다 모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소스들을 따로 업로드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가 그 바운더링 내에서 답변하기 때문에 훨씬 더 똑똑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보여드리면 프로젝트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쓰고 있는 논문에 대해서도 필요한 자료를 계속 업로드하면서 질문들을 통해서 작성해 나가기도 하고 또 교과목,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교과목 하나하나를 프로젝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미래 목회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분들은 회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지시문이 있습니다. 너는 인공지능 미래 목회 수업을 듣는 AI 학습 보조 도우미야. 업로드된 파일의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하는 다음 원칙을 따라줘. 답변 기반은 업로드된 강의 자료를 우선 참고하고 자료가 없는 내용은 일반 지식으로 보충하고 그 구분을 명확히 해줘. 한국어로 답변해주고 톤은 학술적이면서도 목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관점으로 기능은 수업 내용 요약, 토론 질문 생성, 과제, 아이디어 제안, 개념 설명, 신학적 윤리적 쟁점 분석을 지원해줘. 이 프롬프트 제가 패드렛에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업로드를 할 때 뭘 올렸냐면 제 실러버스, 강의 계획서를 올리고 주차별 강의 계획서를 올리고 또 학생들이 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제 명단 어느 주차에 누가 발제하는지도 올리고 그 주제는 뭔지 그리고 출석부를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물어볼 수가 있죠. 오늘 강의 일정의 발제자 정보를 물어본다 할 때 오늘 다음 주 발제자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답변하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다음 주는 AI와 교육이고 확인된 정보는 정현모 학생이 이 주차 발제에 참여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얘를 조금 더 똑똑한 애로 바꾸면 더 대답을 잘해요. 지금 3.5 챗인데 4.5 6으로 오프스로 올린 다음에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여기서 4.0 오프스로 하면 다음 주 강의 내용을 알려줘라고 하면 자료를 더 잘 읽습니다. 잘 읽어서 더 똑똑하게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날짜가 4월 1일이므로 다음 주차는 4월 7일에 해당합니다. 모듈 2 분석이고 AI와 교육의 영역 사례 유즈 케이스를 분석하는 주차입니다. 팀 발제 현황, 정현모 학생의 발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상되는 학습 포인트를 알려주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내용들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금 일정들 가운데 또 역할들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자꾸 프로젝트로 모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대화를 처음에 시작했다면 그 대화 오른쪽에 보시면 점 3개가 있는데 이걸 프로젝트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프로젝트에다 추가할 수도 있고 추가해서 이 대화는 이 프로젝트에 유용하겠다라고 하면 얘한테 학습 자료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딥 리서치 기능은 제미나이나 챗GPT 쓰시는 분들은 다 써보셨을 텐데 말 그대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시험만 해서 보여만 드릴게요. 이 딥 리서치 기능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얘가 쭉 답변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로그인 데이터고 딥 리서치. 제가 질문해 놓은 건요. 미국 교회의 AI 활용 현황, 사례, 향후 전망들을 분석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연구 목적, 조사 대상의 범위, 분석의 심도를 선택하라고 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들을 1번 AC, 2번 ABC, 3번 ABC라고 하면 답변 감사합니다 하고 쭉 모든 자료들을 리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쫙 나눠서 보고서를 생성해 줬습니다. 그렇게 클릭해 보면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죠. 네. 그래서 한 10페이지 넘는 분량의 보고서, 도표도 만들어주고 그래프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고 문헌도 주는데 기존 챗GPT나 제미나의 좀 낮은 모델들은 참고 문헌 잘 못 찾잖아요. 근데 얘는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어서 클릭해보면 실제 그 문서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팩트 체크를 할 때 훨씬 더 용이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보시면서 문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딥 리서치 기능이고 또 하나의 기능은 코리아인 데이터라고 해서 코리아인 데이터가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코리아인 데이터에 보시면 코리아인 데이터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 데이터에 눌러보시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는 통계청이나 한국 지자체나 한국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액세스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총 인구수 변화 현황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쭉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래프로 만들어줘요. 그 시도별 인구 현황도 만들어줍니다. 전국 인구 추세도 분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오기 때문에 정확하겠죠. 그리고 여기다 뭘 물어봤냐면 여러분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광장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 올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광장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20명이래요. 20명. 네, 20명. 1학년이. 그래서 광장동 10대 인구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제가 여기다 물어봤더니 광장동의 인구는 없고요. 읍면동 단위가 없고 시군구까지 된다라고 해서 광진구 데이터를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광진구 초등학생 인구 통계가 이렇게 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여주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SVG 형태로 다운로드되기 때문에 훨씬 더 깨끗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001년부터 이렇게 감소했다는 것을 광진구의 데이터를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게 지난달에 업데이트된 기능인데 우리 직원분들은 특히 이런 법조문 같은 거 보셔야 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법률 문서에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제처에서 API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제처에 직접 액세스해서 지금 현재 법령 문서, 옛날 거 아니고 수정된 것들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와서 출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컨대 1월 달에 대한민국 인공지능법이 시행이 됐죠. 그래서 AI 기본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 인터넷이나 뉴스에 있는 기사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법제처에서 지금 현재 법령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설교자가 설교 시 AI를 활용했다는 걸 고지하지 않은 법에 저촉되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기본 법을 근거로 답변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률적인 상담이나 또 서비스를 받아야 될 때에
변호사에게 직접 갈 수도 있지만 이 로그인 데이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토큰입니다. 이런 데이터들 제가 광진구 10대 학생 수 추이 알아보다가 1600 토큰을 날렸어요. 그냥 인터넷 찾아볼 걸.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잘 쓰셔야 됩니다. 질문 하나당 기본적으로 500에서 600 토큰 정도가 소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딥리서치는 잘 쓰셔야 되고, 이것도 거의 지난주에 출시된 기능인 것 같은데 파워포인트 생성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프레젠테이션 만드실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여기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입력을 하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것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해서 제가 문서를 하나 주고 이 원고를 중심으로 PPT를 생성해줘 10장 이렇게 요청하면 얘가 심층사고를 통해서 쭉 아이디어를 짜서 AI 목회 코파일럿이라는 원고를 완성해 줍니다. 10개의 슬라이드이고 표지가 있고 통계들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발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나름대로 가지고 오고 네, 다운로드 됩니다. 네, 그리고 내보내기 버튼이 있어서 PPTX, 파워포인트 파일로 다운받으면 여러분 컴퓨터에서 파워포인트로 실행과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초안을 여기서 만들고 또 내 컴퓨터에서 수정할 수도 있다. 그 PDF로 내보내면 PDF 형태로 다운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프레젠테이션도 역시 기본적으로 장당 50크레딧. 그러니까 10장 만들면 몇이에요? 500크레딧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들도 여기서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다뤘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실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크레딧 절감 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델별로 적절한 질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주제가 바뀔 때요. 우리가 어떤 스레드라고 하는데 대화를 시작하면 대화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스레드가 길어진다고 해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대화를 추가해 나갈 때에 더 많은 크레딧을 소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전 대화까지 전부 다 얘가 다시 한번 검색해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큼 대화를 마치셨으면 어떤 분은 한 채팅에서 계속 모든 질문을 다 하세요. 오늘 점심 뭐 먹지부터 신학적인 질문까지. 그렇게 쓰시면 크레딧을 계속 소모하는 거고 주제별로 적절하게 쪼개서 채팅을 나눠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 그리고 기존 질문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을 써야 됩니까? 프로젝트 기능으로 모아놓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기능에 모아놓아서 거기서 계속 학습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내용은 뭐냐면요. 상황별 활용법을 저희 신년 2학년에 제 수업을 듣고 계신 정현목 전도사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AI 또 전문가신데 챗GPT는 어떤 모델들을 쓰면 되는지. 그래서 이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모델만 써도 된다. 전문가가 봤을 때. 나머지는 다 안 써도 된다. 그래서 경량 모델과 고용량 모델을 쭉 나눠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깊은 글쓰기를 할 때는 클로드 소넷과 제미나이 3.1%. 글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클로드 소넷이랑 3.5%가 글쓰기에 탁월하다고 이야기하고 깊은 분석. GPT 5.4 최신 모델이고 5.4 프로도 최신 모델이고 클로드 오포스 4.6 이런 것들을 다 딥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깊은 분석을 할 때는 이런 모델을 쓰고 최신 검색을 할 때는 소나 프로가 퍼플렉시티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광진구의 맛집 찾아줘 이것도 퍼플렉시티가 훨씬 더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그라운딩, 어떤 출처 기반의 문서들을 찾을 때에는 퍼플러시티의 소나 프로 모델을 쓰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솔라 프로가 우리나라의 업스테이지라는 AI 회사에서 만든 LLM 모델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국어 마감을 할 때는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내가 글을 다 쓰고 기획안을 쓰고 마지막에 이거 점검해줘라고 할 때는 솔라 프로를 쓰면 훨씬 더 잘 정리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챗봇을 만들어 볼 텐데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 나만의 챗봇 만들기 실습자료, 노션, 실습자료, 나만의 챗봇 만들기, 노션입니다. 죄송합니다. 노션을 눌러보시면 요거는 뭐 지금 해보셔도 되고 계속 여러분들이 쓰실 그런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먼저 뭘 해볼 거냐면요. 장로교 헌법 Q&A 봇을 제작한다 라고 했을 때에 제가 하나하나 스텝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 헌법 파일을 다운받으셨죠? 다운받으시고 오늘 실습 목표는 이 챗봇의 레그와 프롬프트 설계 기능을 한번 익혀보는 것이고 챗봇 이름은 장로교 헌법 안내 도우미라고 정하시고 주요 특징은 이렇게 총회 헌법의 전문가를 기반으로 교회 정치 구조, 직분별 자격과 의무 이런 것들을 함께 안내합니다.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프롬프트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복사하면 됩니다. 쭉 입력해 놓은 프롬프트를 여기서 복사하기를 누르면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또 아래 보시면 프롬프트의 주석이 있어서 프롬프트의 영역, 또 성능 목적이 있고 언어 모델을 어떤 거 쓸 것인가 챗 GPT 5.3 챗 있고 이것의 선정 이유가 있고요. 온도는 무시하셔도 되고 질문 예시 이 챗봇을 쓸 때에 어떠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따가 이걸 우리가 다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챗봇 만드는 템플릿 하나를 가지고 응용해서 여러분의 챗봇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드는 방법은요. PUTS AI 들어가면 스튜디오 기능이 있고 여기에서 챗봇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프로필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고 나의 챗봇을 넣을 수가 있고 내가 만든 챗봇 프롬프트를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천 질문들 언어 모델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한번 입력을 해볼 텐데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어려우시면 직접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대로 입력하셔도 돼요. 근데 더 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실습 템플릿 올려놓은 거 이걸요 이 챗봇 이름부터 쭉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면 일단 PUTS AI에 가서 새 채팅을 열고요. 클로 4.6 오프스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보시는 거예요. 어떤 챗봇을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뭐 만들어 볼까요? 하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아까 했던 거 다시 만들어 볼게요. 오늘 아침 뭐 먹지로 한번 아래 프롬프트를 보고 참고하여서 오늘 아침 뭐 챗봇을 만들려고 해. 지시문을 안내문을 라고 하고 그 아래에 제가 올려드렸던 자료를 일단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전체를 다. 그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제가 올려놓은 자료를 기반으로 얘가 오늘 아침 뭐 먹지에 맞는 프롬프트를 다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실 수 있는 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네, 챗봇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챗봇을 쭉 만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여기서 만들어진 내용들을 붙여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우시면 이렇게 할게요. 챗봇 만들기에서 제가 실습자를 올려놨던 것들을 한번 그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PUTS 자, 보시면 챗봇에다가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챗봇의 이름은 장로교 헌법 안내 도우미를 입력하고 주요 특징은 여기 나온 부분들 이따 프롬프트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넣을 수 있겠죠. 주요 특징을 입력하고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바로 넣습니다. 그리고 추천 질문은 왼쪽에 사용자가 접속을 했을 때에 먼저 뜨는 질문들이에요. 자, 아래 보시면 질문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복사를 해서
질문을 넣고 두 번째 질문도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또 질문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누른 것들이 오른쪽에 이제 나타나는 거고, 언어 모델은 여러 가지 모델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GPT 5.3 챗 버전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챗 버튼을 눌러서 첨부 파일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올려드렸던 헌법, 총회헌법의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여기서 첨부 파일을 가져옵니다. 그 총회 헌법이 업로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오른쪽에 비공개된 샘플 챗봇이 보입니다. 장로교 헌법 안내 도우미가 있고 특징이 무엇이고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두 가지 질문이 넣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질문이 나오죠. 여기다가 실제로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부모서 천명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면 헌법을 기반으로 검색해서 답변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요 위에 프로필 이미지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까요? 프로필 이미지. 클릭하면은 업로드하게 돼 있고 여러분이 배우신 것처럼 이미지 생성에 가서 장로교 헌법 안내 도우미를 위한 챗봇 프로필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1:1 사이즈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기다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 부목사 천빙 과정을 눌렀더니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를 해준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만든 겁니다. 저장이 돼 있고 앞으로 가서 장로교 헌법 안내 도우미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이 비공개 버튼을 누르면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유 기능이에요. 그래서 비공개에서 공개로 바꾸면 멤버 및 카테고리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멤버 중 누구에게 줄 것인가, 교원하고만 공유할 수가 있고 직원하고만 그룹할 수가 있고 학생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3번 하면 3개 다 공유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단 교원으로 해놓고 기본 카테고리를 이런 카테고리 중에 뭐 규정이다라고 한 다음에 승인 요청을 하면 관리자에게 승인 요청이 갑니다. 그럼 전산실에서 이것들을 보고 뭐 학교에 도움이 되고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승인을 해주고 그때 스토어에 업로드되게 돼 있어요. 자, 챗봇 만드는 거를 잠깐 먼저 해봅시다, 여러분. 재료들 다 올리지 않아도 되니까 제가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네. 자료들 다 올리지 않아도 어떤 아이디어든지 괜찮으니까 한번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2시까지인데 이거를 아까 어떻게 공유하는가, 아까 교수님 질문하셨던 내용들 설명 들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지구본 모양이 있습니다. 대중이 접근할 수 없는 챗봇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챗봇 내보내기 기능이 있어요. 챗봇 내보내기. 이 기능이 꺼져 있는데요. 활성화를 하면 링크가 생성됩니다. 보이시죠? 이 링크는 이렇게 요 아래께 링크인데 이 링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면 이 PUTS AI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도 내 챗봇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헌법을 물어볼 수도 있고 내 수업에 대한 것들을 질문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크레딧을 챗봇을 생성한 사람 크레딧이 소모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기적인 분들이었어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수업에 폐쇄된 인원들이 이 챗봇을 가지고 뭔가 기능해야 될 때 이러한 PUTS AI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웹페이지에 띄울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뜨기 때문에 이 코드만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나 여러분 개인 페이지나에 붙여 놓으면은 챗봇이 활성화가 됩니다. 제가 만든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협동 목사로 있는 교회 홈페이지에 아직은 안 띄웠는데 이렇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이런 버튼이 하나 생성되고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새가족이 교회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 방법 알고 싶어야 하면 등록 방법을 알려주고 교육이 몇 주 과정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몇 주 과정인지 어떤 내용인지 알려줍니다. 담임 목사님을 물어보면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부목사님은 몇 분이냐라고 하면 이름과 하고 있는 사역들을 알려줍니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뒀는데 예배가 언제 어디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초등부 오전 9시 20분, 11시 반에 비전하우스에서 윤은영 전도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동아리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수원성교회에 약 40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이 마인드 로직에서 만든 챗봇 기능으로 활성화한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챗봇은 마인드 로직에서 인포챗이라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챗봇이 있습니다. 그걸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본 것이고 지금 작은 크레딧을 사용했을 때에는 무료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 활성화 수가 대화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이 비용을 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학교에서도 이러한 챗봇과 또 이 챗봇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질문도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챗봇을 개발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컨대 그러한 인포챗을 통해서 챗봇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 여러분이 조금 더 특화된 챗봇을 만들어서 어딘가에 붙이면 이러한 형태로 구현된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트북 LM을 잘 쓰고 계시다는 전제하에 몇 가지 응용할 수 있는 것들만 조금 소개해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북 LM을 한번 접속을 해보시고요. 내용은 어제 기독교교육연구원에서 기회를 주셔서 학생들에게 특강했던 내용들인데 거기에서 교직원분들에게 같이 유용하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들로 뽑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기능 중에 하나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노트북 LM을 잘 쓰기 위해서는 확장 프로그램이 필수입니다. 확장 프로그램은 노트북 LM에 까는 게 아니라 노트북 LM은 구글에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구글에서 만든 브라우저가 크롬입니다. 그 크롬에 확장 프로그램을 설정하면 노트북 LM을 훨씬 더 파워풀하게 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웹 클리퍼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크롬 브라우저이고 오른쪽 위에 보면 점 3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메뉴를 가시면 크롬 웹스토어 방문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검색할 수 있는데 노트북 LM, 웹 클리퍼, 웹 클리퍼라고 검색하시면 맨 상단에 뜨는 요게 웹 클리퍼, 노트북 LM 웹 클리퍼를 크롬에 추가하면 이렇게 요 부분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요 버튼을 눌러보시면 확장 프로그램을 잘 설치됐다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어떠한 기능들을 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노트북 LM의 기본적인 내용은 노트를 만들고 예컨대 조직신학이라고 하면 노트를 만들고 거기 여러 가지 소스를 올리고 이것들과 같이 채팅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스를 모으는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도와주는 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가서 조직신학에 대한 노트북 LM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대한 교수님께 바로 나왔네요. 네.
교수님 걸 해봅시다. 네, 김동희 교수님의 영상이 있다라고 하면 얘를 노트북 LM에 바로 긁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클릭하면 그렇게요. 영상 클릭하면 오른쪽에 웹 클리퍼가 활성화가 되죠. 여기서 채플 나야로부터 하나님 나라라는 이 버튼이 있고 위에 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추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노트북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장신대 채플이라고 생성을 하고 장신대 채플에 지금 소스가 하나도 올라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노트북 추가를 하면 자동으로 이 장신대 채플이라는 노트북을 생성하고 방금 영상을 소스로 추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서 다른 것들, 여기도 신 교수님 계시네요. 여기서 노트북 추가를 하면 두 번째 영상이 추가가 됩니다. 그 또 아래 내려서 네, 교수님 계시네요. 또 추가를 하면 계속 내가 보는 것들을 추가할 수가 있고 여기는 유튜브 영상뿐만이 아니라 웹페이지, 뭐 PDF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웹에 있는 것들을 다 노트북에 추가하면 노트북에 지금 3개가 올라갔죠. 그래서 실제로 노트북 LLM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 장신대 채플이라는 노트가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클릭해보면 왼쪽에 3개의 영상이 자동으로 소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를 기반으로 채팅도 가능하고 스튜디오도 여러분들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더 좋은 건 뭐냐면 여기서 하나씩 선택하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장신대 유튜브를 한번 가보면 여기에 재생 목록이 있을 것 같은데 재생 목록을 보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모여있는 재생 목록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채플 설교로 가보면 채플 설교에 자료가 631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의 지식 창고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면 노트북 LM에 넣어야 되는데 이것들 하나씩 넣는 게 아니라 재생 목록에 보면 웹 클리퍼 버튼이 보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얘가 나한테 물어봅니다. 어느 노트에 넣을까요? 장신대 채플에 넣어줘 라고 하면 얘가 지금 소스 300개가 제한이기 때문에 297개의 노트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소스가 추가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LM의 핵심은 세컨 브레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회의 때 했던 모든 자료들을 노트북 LM으로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내가 채팅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스튜디오를 통해서 재가공해내는 그러한 기능들을 노트북 LM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기능을 좀 보여드리면 모바일에서 노트북 LM을 활성화하시면 우리가 뭐 판서나 회의 때 나오는 메모들이나 아니면 유인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노트북 LM의 모바일 버전을 요즘에 굉장히 잘 쓰는데 노트북 LM을 모바일에서 활성화시키면 카메라 버튼이 맨 앞에 있습니다. 그 카메라 버튼은 뭘 하는 거냐면 사진을 찍어서 그 아날로그 형태의 이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러한 메모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간단한 워크샵 메모죠. 워크샵 메모를 정리를 한 거면 이거를 노트북 LM으로 찍습니다. 지금 찍으시는 분도 한번 찍으셔도 좋습니다. 찍으면요. 찍자마자 얘가 뭘 생성하냐면 찍자마자 오디오 오버뷰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음성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근데 읽는 게 아니라 노트북 카메라로 찍으면 이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면 이 아날로그의 결과물이 AI 오버뷰로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잠깐만요. 계속 채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됐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요. 얼핏 보면 아주 평범한 메모 같거든요. 네, 그냥 흔한 업무용 일정표 같은 거죠. 맞아요. 근데 사실 엄청난 업무량이 숨어있대요. 2000년도 준비 잘 읽죠, 글자를? 청산합니다. 아, 이런 메모 진짜 직장인이라면 읽을수록 막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글자 수는 몇 개 없는데 말이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워크숍을 준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이 메모의 진짜 의미를 저희랑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5분 정도에서 7분 정도 오디오 오버뷰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가? 들어오면 시덥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들을 많이 넣어놓고 출퇴근하면서 들을 때 내 머릿속에 더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이런 일도 해야 되는구나라고 기억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논문 같은 거를 넣어서 논문을 5개 읽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하나씩 오디오 오버뷰를 만들어 놓고 출퇴근할 때 듣습니다. 그런 게 마이크로 러닝이거든요. 거기서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은 직접 찾아서 논문을 읽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좀 넘어가서 오디오 오버뷰가 지금 어디까지 발생되는지 잠깐 설명드리면, 인터랙티브 모드가 활성화가 됐습니다. 영어 버전은. 인터랙티브 모드가 뭘까요? 방금 2명이 나와서 대화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2명이 대화하고 있는 중에 내가 끼어드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들이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되냐? 지금 영어 버전만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됩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차야 버튼을 누르면 접니다. 반가워하죠? 키메스가 뭐냐 물어보면 칭찬해 줍니다. 하고 키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리니어하게 진행되는 오디오 오버뷰나 교육 방식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순간순간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인터랙티브가 발전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쓰는 방법은 아직 한국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AI 오디오 오버뷰를 만드실 때 언어 선택을 영어로 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하면 양방향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동영상 개요 중에 시네마틱 비디오가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것도 미국에서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동영상 개요 많이 만들어 보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맞춰서 이렇게 만들면 시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 정도의 퀄리티였잖아요. 딱딱하고 뭔가 한 명이 나와서 얘기하고 오늘은요. 이미지는 이렇게 슬라이드 형태로 슬라이드 넘어가서 나오는 건데 이게 시네마틱 비디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은 언어를 계정 관리에 들어가서 언어 자체를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의 구글 계정 언어 자체를 영어로 바꿔주면 아직 한국에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영어로 바꿔주면 시네마틱 비디오가 활성화가 되고 이것은 아직까지는 프로 버전과 울트라 버전의 사용자에게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지만 보여드리면 아까 동영상 개요는 정적인 영상들로 그냥 슬라이드를 넘기는 이미지였다면 시네마틱 비디오는 말 그대로 영화적인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BO3로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거죠. 네, 넘어갈게요. 슬라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슬라이드를 생성해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수정 기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PDF나 파워포인트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 또 얼마 전부터 그 슬라이드가 수정이 안 돼서 답답했는데 슬라이드별로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 버튼을 누르면 10개의 슬라이드라고 하면 10개의 슬라이드 가운데 이 13번 슬라이드를 중앙의 이미지를 더 크고 잘 보이게 수정해줘 라고 하면 3일째 하나님 이 글자를 키워줘 라고 하면 얘가 다시 그 13번 슬라이드만 만들어서 슬라이드를 생성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훨씬 더 커진 이미지로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생각보다 한글 표현이 잘 됩니다. 예전에는 구글이 글자가 많이 깨졌었는데 한글 표현이 잘 되기 때문에 이 구글 이 노트북 LM의 슬라이드 기능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김효수 교수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노트북 LM에서 슬라이드를 만들고 그것들을 더 여러 장 만드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만들었던 것 가운데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면 여기서 이 슬라이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PDF 문서든 파워포인트 문서든 다운로드 받아서
이걸 다시 소스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파워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나 톤 앤 매너를 가지고 다른 슬라이드를 계속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장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슬라이드가 한 60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슬라이드의 원본 자료를 PDF는 PDF, 뭐 한글 파일은 한글 파일을 잘라냅니다. 한 10장 분량으로 내용을 잘라내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자료를 나누어서 슬라이드를 나누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첫 번째 챕터로 10장 만들어줘, 두 번째 챕터 10장 만들어줘, 그리고 톤 앤 매너는 내가 소스에 넣어놓았던 그 파워포인트를 계속해서 만들어줘라고 하면 동일한 톤 앤 매너로 이 슬라이드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 재밌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림도 만들 수가 있고요. 웹툰도 만들 수가 있고 요걸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교수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요. 노트북 LM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틱 물리학 튜토로스의 노트북 LM을 어떻게 설계하는가, 이탈리아 한 교수가 실험해 본 내용으로 2025년에 나온 건데, 노트북 LM의 채팅 기능만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채팅에 소스를 많이 탑재해 놓고 그것들을 잘 학습시켜 놓은 다음에 학생들에게는 채팅 기능만 공유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아까 안전도 교수님 질문하신 내용을 그대로 구현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러한 구글 독스로 교수자가 구글 독스로 문제를 출제하고요. 이 문제의 출제를 같이 AI 튜터인 이 노트북 LM의 채팅 기능이 풀어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노트북 LM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학습 가이드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본값이 되어 있는데 학습 가이드로 설정을 하면 소크라틱 튜터로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직접적으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답을 유도하고 또 마지막에는 이 학생이 잘 이해했는지 질문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했을 때의 교육적인 효과나 또 효능감이 높아졌다라는 논문이 이 2025년에 출시된 적이 있습니다. 네, 57분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gether, PUTS